억만장자는 전 여자친구를 보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충격이 그를 강타했다. 과거가 예상치 못한 비밀과 함께 돌아왔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차가운 맨해튼의 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검은 롤스로이스가 리츠칼튼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수트를 입고 있었다. 제이콥 박 38세의 넥서스테크의 설립자이자 CEO는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배우 에밀리 브룩스의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이미 뉴욕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빛이 여성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남성들의 백금 시계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제이콥은 자연스럽게 이 환경에 녹아들었다. 그의 회사 넥서스테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모두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박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윌리엄 해리슨 상원의원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물론입니다, 상원의원님. 제이콥은 에밀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리슨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박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제이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제 비서가 연락드려 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무도회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작은 동요에 제이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피아였다.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우아한 에메랄드 그린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몸매였다. 분명한 임신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마이클 천이 서 있었다. 하버드 시절부터 제이콥과 끊임없이 경쟁했던 그 남자였다. 제이콥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소피아의 임신 상태로 보아 7개월은 되어 보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8개월 전이었다. 이혼 후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던 그날 밤. 박 회장님, 해리슨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상원의원님.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졌네요. 제이콥은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와인잔을 쥐고 있는 동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우아하게 무도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의 배는 도드라져 보였고 얼굴은 임신으로 인한 광채가 났다. 마이클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은 마치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제이콥은 자신의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후회. 그는 소피아와의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자했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를 떠올렸다. 제이콥, 에밀리가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요. 제이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요, 에밀리.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이 소피아와 그녀의 임신한 배에 집중되어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짜와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무도회는 계속되었다. 샴페인이 흘렀고 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우아한 왈츠를 연주했다. 하지만 제이콥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자동적으로 미소 짓고 대화하고 악수를 나눴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소피아를 찾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소피아는 왜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은 평소보다 일찍 넥서스테크 본사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비서는 끊임없이 회의 일정을 상기시켰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무도회 장면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님, 10시 이사회 회의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소라면 열정적으로 신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했을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최근 개발 중인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제이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급히 정신을 차렸다. 데카페시 물론입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벌었다. 평소의 날카로운 직감과 빠른 판단력이 무뎌진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뉴호프 브림 클리닉으로 향했다. 이곳은 소피아가 자주 다녔던 곳이었다. 그들이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이콥이 접수처에서 말했다. 죄송하지만 원장님은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예약하셨나요? 제이콥은 주저하다가 명함을 내밀었다. 넥서스테크의 제이콥 박입니다. 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태도는 단호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절감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온 제이콥은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없으셨네요. 괜찮으신가요? 제이콥은 잠시 침묵했다. 에밀리는 훌륭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미안해요, 에밀리. 회사 일이 많아서.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다. 데이비드 김, 그가 신뢰하는 사설 탐정이었다. 데이비드, 나 제이콥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날부터 데이비드는 조사를 시작했다. 제이콥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넥서스테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의 주의력은 계속해서 흐트러졌다. 마침내 3일 후 데이비드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데이비드는 갈색 봉투를 건넸다. 소피아님은 6개월 전 뉴호프 클리닉에서 특별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귀하와 결혼 당시 보관해두었던 배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콥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귀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실험적인 단계의 것이었고 넥서스테크의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회사가 개발 중인 생명공학 기술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니. 더구나 그 결과로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탄 제이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소피아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감. 동시에 그는 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넥서스테크가 직면할 위기를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은 평소와 같이 뉴스피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넥서스테크, 비윤리적 생명공학 실험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 기사는 넥서스테크가 정부의 승인 없이 실험적인 생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술이 이미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이콥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홍보팀, 법무팀,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제이콥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나섰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R&D팀의 일부 연구원들이 승인되지 않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실험이 실제로 클리닉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제이콥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소피아의 임신이 이 실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재무팀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박 회장님, CNN과 뉴욕타임스에서 긴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해리슨 상원의원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전 자선 무도회에서 만났던 상원의원이었다. 인공지능 윤리 법안을 논의하자던 그가
이제는 넥서스테크의 생명윤리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이콥이 결단을 내렸다. 모든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즉시 내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넥서스테크를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심각했다. 박 회장님, 이사회는 귀하의 CEO 직위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제이콥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다. 제이콥은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다.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립, 전면적인 내부 감사, 연구 프로세스의 개혁,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의 이사회는 잠시 침묵했다. 그날 저녁, 제이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언론 성명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소피아였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제이콥은 잠시 망설였다. 이 만남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늦은 저녁, 맨해튼의 한적한 카페에서 제이콥은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창문에 맺힌 빗방울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피아가 들어왔다. 임신한 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녀를 보며 제이콥의 가슴이 조여왔다. 한때 그는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일에 빠져 그 사랑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떠올렸다. 오랜만이네요, 제이콥. 소피아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제이콥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임신으로 인한 광채가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모든 걸 알고 있나요?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이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비드를 통해 알았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소피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회사 일에 몰두해 있는지 알았기에 이 일이 당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제가 아이를 가지려 할 때 진심으로 지지해줬어요. 당신과 달리. 제이콥의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소피아가 임신을 간절히 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 그는 회사의 성장에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이 시술이 실험 단계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넥서스테크의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요?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이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소피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네, 다행히도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에요. 여자아이예요. 순간 제이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피아,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 마이클도 이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아이의 양육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밖에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이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회사의 운영 방식도, 그리고 제 자신도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혼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넥서스테크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이콥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이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넥서스테크의 CEO로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다. 제이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즉시 다음과 같은 개혁을 실행할 것입니다. 첫째, 완전히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다. 제이콥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조명에 반사되어 빛났다. 둘째, 저는 CEO로서의 제 연봉을 50% 삭감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윤리적 연구 발전과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박 회장님, 이번 사태가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이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이콥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박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의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제이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산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새로운 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제이콥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거리를 둔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생명윤리 전문가, 의료계,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 제이콥이 강조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연구를 검토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은 모든 실험적 연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는 회사의 단기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제이콥은 망설임 없이 수용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에밀리가 그를 찾아온 것이다. 제이콥,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제이콥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최근 들어 그는 에밀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에밀리. 지금 제 상황이... 그의 말이 흐려졌다. 알아요. 모든 걸 언론을 통해 들었어요. 소피아의 임신도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저에게 직접 말해주길 바랐는데요. 제이콥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에밀리,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인생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당신에게 이런 혼란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이해해요. 행복하세요, 제이콥. 그녀는 우아하게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제이콥은 창가로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뉴욕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인생도 이처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뉴욕 프리네이털 센터의 대기실에서 제이콥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소피아의 20주 초음파 검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박씨, 간호사가 부르자 제이콥은 벌떡 일어났다. 검사실로 들어서자 이미 소피아가 누워 있었고 마이클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삼자의 어색한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제를 소피아의 배에 바르기 시작했다. 순간 모니터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아기의 얼굴입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여자아이네요, 서. 제이콥은 숨을 멈췄다. 모니터 속에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어머! 소피아가 갑자기 손으로 배를 감쌌다.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기가 움직여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마이클이 먼저 손을 댔고 그 다음은 망설이던 제이콥의 차례였다. 그의 손이 소피아의 배에 닿는 순간 작은 움직임이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은 감각이었다. 검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름은 생각해 보셨나요? 제이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와 마이클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우리도 논의 중이에요. 소피아가 말했다. 제이콥도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다. 출산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이콥이 물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콥 씨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만큼 당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피아가 덧붙였다. 아이가 3명의 부모가 있다는 건 축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행동한다면 말이에요. 제이콥은 깊이 감동했다. 그는 이런 관용을 기대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문제들로 이어졌다. 양육권, 방문 일정, 교육 방침 등 그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을 논의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제이콥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형태의 가족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제이콥은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에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다. 회사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바로 눈앞의 이 작은 생명이었다. 제이콥의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의 차가운 미니멀리즘은 이제 아기용품 카탈로그와 육아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 보호기는 초음파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회장님,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서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제이콥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몇 주간 넥서스테크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철저히 검토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회사의 연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이사회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이콥이 말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피아였다. 제이콥 괜찮으시면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정기 검진인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제이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피아와 마이클이 이미 대기실에 있었다. 소피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이클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제이콥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입니다.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피아 씨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유명한 건축 사무소의 수석 디자이너였다. 마이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저희 집이 좀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면 제가 돕겠습니다. 제이콥이 즉시 대답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이클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이콥이 먼저 말을 이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예요. 그날 저녁 제이콥은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에 참석했다.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는 평소와는 다른 열정을 보였다. 우리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넥서스테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미래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비즈니스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통찰력을 가진 리더가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이콥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3베드룸 이상의 아파트를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채광이 좋고 공원이 가까운 곳으로요. 중앙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소피아는 안락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있었다. 마이클은 주방에서 허브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이콥은 새로 들여온 아기 가구들을 조립하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나요? 제이콥이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소피아가 미소를 지었다. CEO가 아기 침대도 못 조립하나요? AI는 다룰 수 있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제이콥이 웃으며 대답했다. 마이클이 티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대학에서 가구 디자인도 전공했거든요. 사람은 이제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이해가 채워가고 있었다. 넥서스 테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변화하고 있어요.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직원들도 새로운 방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당신이 달라졌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예전에 제이콥이었다면 회사의 성과나 주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텐데. 제이콥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아이 덕분에.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손으로 배를 감쌌다. 마이클과 제이콥이 동시에 달려갔다. 괜찮아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었다. 아기가 엄청 발로 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해지고 있나 봐요. 마이클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이콥은 창가로 걸어가 중앙공원을 내려다 보았다. 가을의 단풍이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기서 아이와 산책하면 좋겠네요. 그가 말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좋은 유치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유치원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마이클이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제이콥이 말하다가 멈췄다. 미안해요. 또 제가 지나치게 나서네요. 소피아와 마이클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괜찮아요. 당신도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소피아가 따뜻하게 말했다. 저녁이 되자 제이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가야 해서. 기다려보세요. 소피아가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어요? 제이콥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입니다. 제가 시간 맞춰 보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이콥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회사에서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비서였다. 박 회장님, 내일 오전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이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아기 용품 매장에 들러서 몇 가지를 더 봐야 해요. 프레젠테이션은 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제이콥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넥서스 테크의 회의실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제이콥은 새로운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피아의 건강, 상태로 가득했다. 어제 저녁 그녀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님, 시작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이콥은 깊은 숨을 내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넥서스 테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마이클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소피아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제이콥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을 내렸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김 부사장님께서 나머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서는 제이콥의 발걸음은 빨랐다. 그의 비서가 뒤따라왔다. 박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취소해 주세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대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제이콥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갑작스러운 진통이 있었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빠르게 대처해 주셨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답니다. 제이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소피아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소피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제이콥. 소피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와야죠. 우리 아이잉얼려. 제이콥이 그녀의 침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제이콥은 소피아의 손을 잡았다. 과거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소피아,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실은 마이클이 다음 주에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있어요. 보스턴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제이콥은 즉시 이해했다. 제가 병원에서 지내도록 하죠.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됩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제이콥은 자신의 비서에게 향후 2주간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지시했다. 몇몇 이사들은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는 확고했다.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회사가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VIP 병실은 조용했다. 제이콥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료진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이 세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이콥이 노트북 화면 속의 임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뒤로 병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박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이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부터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피아가 깨어났다. 제이콥, 당신 때문에 우리 병실이 회사 사무실이 됐네요.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든든해요.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때 마이클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학회 발표 준비는 잘 돼가나요? 제이콥이 물었다. 네, 하지만 마이클이 망설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제이콥이 말했다. 소피아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는 정말 운이 좋네요. 이런 두 사람이 곁에 있다니. 간호사가 들어와 소피아의 상태를 체크했다. 태아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네요.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이클이 집에 돌아간 후 제이콥은 병실의 소파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소피아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창 너머로 반짝였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이런 밤에 사무실에서 끝없는 업무에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에는 작은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의 긴급한 메시지였다. 박 회장님, 중국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이콥은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김 부사장님께 정원을 위임합니다. 저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제이콥은 소피아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모니터의 숫자들은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당신이 맞았어요, 소피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창밖의 도시가 고요히 잠들어가는 동안 병실에서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주가나 실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었다. 마이클이 보스턴 학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피아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제이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님, 윌리엄 해리슨 상원의원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알려왔다. 제이콥은 병실의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언제죠?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상원 의원님께서 직접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해리슨 상원 의원이 병실을 찾았다. 그는 소피아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넨 뒤 제이콥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박 회장님의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해리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개인적인 상황이 회사의 방향성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이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토록 추구하던 성공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해리슨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규제에 관한 것인데 넥서스테크의 사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이콥의 눈이 커졌다. 저희 회사가 한때 윤리적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해리슨이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윤리적 가치를 기업 문화의 중심에 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대화는 이어졌다. 해리슨은 제이콥에게 법안 자문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제이콥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상원 의원이 떠난 후 제이콥은 병실로 돌아왔다. 소피아는 태블릿으로 건축 디자인을 보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그녀가 물었다. 변화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이콥이 대답했다. 그때 마이클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밝았다. 학회 발표가 대성공이었어요. 소피아가 마이클을 향해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제이콥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MIT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객원 교수직을 맡아달라고.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스턴으로의 이주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빠르게 덧붙였다. 소피아와 아이를 생각하면. 제이콥이 입을 열었다. 보스턴에도 넥서스테크 지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쪽으로 자주 출장을 가면 되고.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소피아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좋은 기회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제이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보스턴 출장을 고려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박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 회의 자료를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먼저 보스턴 지사의 현황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이른 아침 병원 복도에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의료진들이 서둘러 소피아의 병실로 모여들었다. 제이콥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이클과 함께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마이클이 제이콥의 어깨를 두드렸다. 얼마 후 주치의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소피아 씨의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고요. 두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고 싶지만 의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소피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들었어요? 드디어 이 병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제이콥은 소파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보스턴 지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더군요. 마이클이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보스턴 이전을 고려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그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시대잖아요. 소피아가 감동한 듯 말했다. 제이콥,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봅니다. 제이콥이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간호사가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기검진 시간입니다. 사람은 모니터를 주시했다.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정말 많이 컸네요. 마이클이 감탄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해요. 간호사가 덧붙였다. 심장 박동도 완벽하고요. 제이콥은 화면 속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넥서스테크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다. 아이의 법적 권리와 양육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세 분의 상황이 매우 특별하네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가 제이콥과 마이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 셋 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와의 미팅이 끝난 후 제이콥은 병원 정원으로 나왔다. 봄의 기운이 완연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넥서스테크 보스턴 지사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해리슨 상원 의원이었다. 법안 자문위원회 참여를 고려해 보셨나요?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장을 보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스턴과 뉴욕을 오가야 할 것 같네요. 해리슨의 답장이 즉시 왔다. 당신의 경험과 새로운 관점이 법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이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의 미래도 이처럼 맑아지고 있었다. 소피아의 퇴원날이 밝았다. 봄바람이 병원 창문을 살랑거렸고 제이콥은 마이클과 함께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피아님의 회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이 제이콥을 멈춰 세웠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했다. MI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피아와 아이를 위해 천천히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인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실 소피아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과 멀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요.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스턴 지사 상황을 검토해봤습니다. 매달 일주일은 반드시 그쪽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도 갖추어서.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미 이사회에도 보고했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제이콥이 미소를 지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거리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때 제이콥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리위원회에서 온 연락이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제이콥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이 준비되었다고요? 네, 퇴원 수속이 끝나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이콥은 마이클을 향해 말했다. 회사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죠. 당신의 변화가 회사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다. 소피아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뭐 하다 오셨어요? 소피아가 궁금한 듯 물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이클이 대답했다. 제이콥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병원을 나서는 동안 제이콥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실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오직 회사의 성공만을 위해 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소피아가 제이콥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이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는 함께니까요. 차가 병원을 떠나는 동안 제이콥은 자신의 스케줄러를 열어보았다. 보스턴행 비행기 예약을 해야 했고 해리슨 상원 의원과의 미팅도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바쁜 일정도 그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일부였으니까. 중앙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의 거실에서 제이콥은 노트북으로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부엌에서 건강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네, 보스턴 지사의 확장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속에 이사가 물었다. 제이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MIT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윤리적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이클이 다가왔다. 넥서스테크가 보스턴에 연구센터를 세운다고요? 네, 당신이 MIT에서 강의하실 때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이콥이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어머, 아기가 움직여요. 이리 와서 느껴보세요. 두 남자는 즉시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다. 각자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태동을 느꼈다. 정말 활발하네요. 마이클이 감탄했다. 우리 딸이 벌써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가 봐요. 제이콥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해리슨 상원 의원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상원 의원이 말했다. 내 사람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해리슨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법안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넥서스테크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이콥은 문서를 훑어보았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네요. 그리고 해리슨이 말을 이었다. 보스턴에서 열릴 공청회에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피아가 제이콥을 바라보았다. 가세요. 우리도 곧 보스턴으로 이사할 텐데 미리 가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리슨은 놀란 듯했다. 보스턴으로 이사하신다고요? 마이클이 설명했다. 제가 MIT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어서요. 그리고 제이콥 씨도 정기적으로 오가기로 했습니다. 놀랍네요. 해리슨이 미소를 지었다. 이런 특별한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리슨이 떠난 후 세 사람은 발코니에 나와 석양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될 줄은. 마이클이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 딸을 위해 건배해요. 제이콥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스턴에서의 새로운 삶, 아이의 교육,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해.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대화가 아니었다. 제이콥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박 회장님, 내일 일정을 확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보스턴행 비행기를 예약해주세요. 그리고 제이콥이 소피아와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꼭 일정에 넣어주세요. 보스턴의 찰스 강변에 위치한 넥서스테크 새 연구센터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제이콥은 건물 로비에서 MIT 관계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공청회 참석차 보스턴에 온 김에 그는 새로운 연구시설 중공식을 겸해 진행하기로 했다. 박 회장님, 정말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MIT 공대 학장이 감탄했다. 특히 윤리위원회 상주 시스템은 혁신적입니다. 제이콥이 설명을 이어갔다. 모든 연구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소피아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좋은 소식이에요. 브루클라인에서 완벽한 집을 찾았어요. 시간 되시면 와서 보시겠어요? 제이콥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오후 일정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마이클이 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제 MIT의 교수로서 넥서스테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마이클이 연구실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의 연구실이 될 공간입니다. 제이콥이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다. 원하는 대로 꾸미시면 됩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제이콥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당신의 연구 능력을 믿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함께 브루클라인으로 향했다. 소피아가 찾은 집은 조용한 주택계, 위치한 빅토리안 스타일의 건물이었다. 넓은 정원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숲이 보였다. 여기라면 아이가 자라기에 완벽할 것 같아요. 소피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졌다. 거실은 충분히 넓었고 위층에는 4개의 침실이 있었다. 이 방은 아이의 방으로 하면 좋겠어요. 소피아가 가장 밝은 방을 가리켰다. 그리고 옆방은 제이콥이 뉴욕에서 올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제이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그때 마이클이 1층의 서재를 발견했다. 여기서 연구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공간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내일 공청회 발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리슨 의원과 마지막 조율도 마쳤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넥서스테크는 그 기준을 만드는데 앞장섰죠. 마이클이 덧붙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들은 찰스 강변을 거닐었다. 여름밤의 바람이 강물을 따라 불어왔다. 한 달 후면 이사 오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실감이 나나요?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걸 알겠어요. 보스턴 시청의 대회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생명공학 윤리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제이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청중석에는 소피아와 마이클이 앉아 있었다. 넥서스테크는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이콥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청중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다른 기업의 대표들이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윤리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제이콥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박 회장님, 한 기자가 물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제이콥은 미소를 지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넥서스테크의 주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공청회가 끝난 후 해리슨 상원의원이 다가왔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가 더욱 확실해진 것 같네요.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보스턴 커먼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소피아가 갑자기 멈춰섰다. 어머, 그녀가 배를 감쌌다. 괜찮아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냥 아기가 특별히 활발하네요. 아마도 아빠의 발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제이콥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삶에는 두 가지의 큰 책임이 있었다. 하나는 넥서스테크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이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면 이사가 시작되네요. 마이클이 말했다. 아기 방 꾸미는 건 제가 맡아볼게요. 소피아가 제안했다. 건축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요. 제이콥이 덧붙였다. 저는 서재 책장을 맡겠습니다. 마이클의 연구 자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들은 보스턴 공공도서관 앞을 지나갔다. 여기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게 되겠죠? 소피아가 말했다. 그리고 MIT에서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마이클이 웃으며 덧붙였다. 제이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되든 우리는 그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울 거예요.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보스턴의 거리는 활기찼고 그들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 보였다. 브루클라인의 새 집은 이사 박스들로 가득했다. 소피아는 임신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마이클과 제이콥은 가구를 배치하느라 분주했다. 이 책장은 창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소피아가 서재를 둘러보며 제안했다. 자연광이 있어서 읽기에도 좋을 거예요. 마이클이 땀을 닦으며 책장을 옮겼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여기가 훨씬 좋네요. 제이콥은 아기 방에서 조립식 가구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설명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CEO가 이런 걸 못하다니. 소피아가 웃으며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해낼 수 있어요. 이것도 배워야죠. 제이콥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오후가 되자 택배기사가 도착했다. 넥서스테크 뉴욕 본사에서 보낸 특별 장비였다. 이게 뭐예요? 마이클이 궁금해했다. 최신형 화상 회의 시스템이에요. 제이콥이 설명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게요. 소피아가 감동한 듯 바라보았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네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새로 꾸민 테라스에 앉았다. 해가 저무는 보스턴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내일이면 MIT 첫 강의네요. 마이클이 말했다. 긴장되나요? 제이콥이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특히 넥서스테크와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소피아가 갑자기 움찔했다. 어머. 두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처럼요. 제이콥은 소피아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다. 작은 움직임이 전해졌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이제 정말 실감이 나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마이클이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할까요? 저는 허브티로 할게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이클의 연구, 제이콥의 회사 운영 계획, 소피아의 출산 준비에 대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제이콥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리슨 상원 의원이었다. 법안이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에요. 좋은 소식이네요. 제이콥이 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피곤하세요? 소피아가 물었다. 아니요. 제이콥이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MIT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물들어 있었다. 마이클의 첫 강의가 있는 날, 제이콥은 특별히 뉴욕에서 날아와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소피아가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생명윤리입니다. 마이클이 강단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특별히 오늘은 넥서스테크의 제이콥 박 회장님을 모시고 실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이 단상에 올랐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따르죠. 제이콥이 입을 열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피아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건축 설계 경험이 기술 윤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캠퍼스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마이클이 기쁜 듯이 말했다. 네, 특히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이콥이 덧붙였다. 소피아가 갑자기 표정을 찌푸렸다. 괜찮아요? 두 남자가 동시에 물었다. 네, 그냥 아기가 좀 심하게 움직이네요. 마치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점심을 마친 후 그들은 찰스 강변을 산책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다음 주면 법안 표결이 있네요. 마이클이 말했다. 제이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당신이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제이콥의 휴대폰이 울렸다. 넥서스테크 보스턴 지사에서의 연락이었다. 박 회장님, 연구센터 인테리어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가보도록 하죠. 제이콥이 답했다. 전화를 끊자 마이클이 물었다. 내일 제 연구실도 준비가 다 된다는 건가요? 네, 가서 확인해 보시죠. 소피아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요. 저녁이 되어 그들은 새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 방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파스텔 톤의 벽지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정말 예쁘게 꾸며졌네요. 제이콥이 감탄했다. 이제 우리 아기만 오면 되겠어요. 소피아가 벽에 걸린 모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이클이 달력을 확인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제이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내일 점심은 제가 살게요. 그가 말했다. 보스턴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또 당신의 비서가 추천해 준 거예요.
소피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직접 찾았어요. 제이콥이 웃으며 답했다. 이제는 일상적인 것들도 직접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스턴 종합병원의 진료실에서 소피아는 마지막 산전 검진을 받고 있었다. 마이클과 제이콥이 그녀의 양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도 아주 건강하고 정확한 자세로 자리 잡고 있네요. 초음파 화면에는 선명한 아기의 모습이 보였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이 또렷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소피아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가 캘린더를 확인했다. 예정일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언제든 진통이 시작될 수 있으니 준비하고 계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제이콥의 전화가 울렸다. 해리슨 상원 의원이었다. 내일이 법안 표결 날입니다. 아침 일찍 워싱턴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제이콥은 소피아와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소피아가 먼저 말했다. 가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마이클이 덧붙였다. 제가 잘 챙기고 있을게요. 저녁, 브루클라인의 집에서 제이콥은 워싱턴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소피아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아기 이름을 위한 캘리그라피예요. 제이콥은 아름답게 쓰여진 이름들을 보았다. 한글과 영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소피아, 제이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소피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기도 당신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마이클이 서재에서 나왔다. 내일 MIT 강의는 조교가 대신하기로 했어요. 제가 소피아 곁을 지킬게요. 제이콥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이 있어 그는 워싱턴으로 갈 수 있었다. 늦은 밤, 제이콥은 아기 방에 들어섰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아기 침대 위에는 모빌이 살랑거렸고 벽에는 소피아가 직접 그린 동화 속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기다려줘, 우리 아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곧 돌아올게. 다음 날 새벽, 제이콥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소피아였다.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어서 마이클의 메시지도 도착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을게요. 법안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제이콥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제이콥은 방청석에 앉아 표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슨 상원 의원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제이콥은 자신의 휴대폰을 조용히 확인했다. 소피아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 괜찮은 걸까? 표결이 시작되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장내가 숨죽였다. 그때 제이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마이클로부터의 긴급 전화였다. 제이콥, 마이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소피아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이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해리슨 의원을 찾아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가세요. 해리슨이 말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이콥은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다행히 다음 보스턴행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마이클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이콥은 택시를 잡아탔다. 보스턴 종합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이 분만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제이콥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소피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분만실에 들어서자 소피아가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지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법안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당신과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시간이 흘렀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이클과 제이콥은 소피아의 양쪽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마침내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의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소피아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때 제이콥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리슨 의원이었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제이콥은 전화를 끊고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우리 딸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함께 태어났네요. 소피아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클이 덧붙였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시작된 거죠. 창밖으로 보스턴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제이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보스턴의 가을 아침, 브루클라인의 빅토리안 저택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생후 3개월이 된 서연이가 깨어난 것이다. 내가 갈게요. 제이콥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다. 아기 방으로 들어선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작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졌다. 우리 공주님 잘 잤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피아가 방에 들어왔다. 오늘은 제가 돌볼게요. 당신 중요한 화상회의 있잖아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제이콥이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마이클이 부엌에서 불렀다. 아침 준비됐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었답니다. 세 사람은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었다. 서연이는 아기 바운서에 편안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MIT 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다. 넥서스테크와의 첫 공동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제이콥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리위원회의 검토도 모두 통과했고요. 이번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네요. 소피아가 따뜻하게 말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제이콥은 서재로 향했다. 최신형 화상회의 시스템 앞에 앉자 뉴욕 본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 회장님, 보스턴 생활은 어떠신가요? 한 임원이 물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나 프로페셔널리나요? 제이콥이 대답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리였지만 지금의 제이콥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오후 소피아는 서연이를 데리고 MIT 캠퍼스로 향했다. 마이클의 연구 발표를 보기 위해서였다. 강당은 학생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마이클이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다. 제이콥은 화상으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번 연구가 최근 통과된 생명윤리 법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마이클이 대답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법안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실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다시 집에 모였다. 서연이는 소피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오늘 발표 정말 대단했어요. 제이콥이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죠. 마이클이 답했다. 소피아가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해냈네요. 1년 후 브루클라인의 가을은 더욱 아름다웠다. 서연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집안은 그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제이콥은 뉴욕과 보스턴을 오가는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넥서스테크는 그의 새로운 경영 방식 덕분에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회사의 윤리적 경영은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마이클의 연구실은 MIT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줄을 섰고 그의 연구 방법론은 다른 대학들의 모범이 되었다. 소피아는 자신만의 건축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는 육아와 일을 완벽하게 양립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이의 첫 돌을 앞두고 있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벌써 1년이라니.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1년이었죠. 마이클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제이콥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우리 딸이 태어난 날 법안이 통과되었던 것도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져요. 서연이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윤리 경영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나요? 마이클이 제이콥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의 돌잔치에는 반드시 참석할 거예요. 제이콥이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가 사진첩을 펼쳤다. 지난 1년간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이의 첫 미소, 첫 뒤집기, 첫 이빨.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세 사람의 모습. 우리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네요. 소피아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클이 덧붙였다. 서연이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두 아빠와 한 엄마가 있다는 게,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도요. 제이콥이 서연이의 볼에 키스하며 말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의 형태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다. 서연이가 잠들자 세 사람은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죠. 마이클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제이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주가나 실적이 아닌 바로 이런 순간들의 총합이었다. 보스턴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기술과 윤리, 가족과 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